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보훈처에서 훈장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심사위원과도 같은 보훈처 예우국장을 손혜원 의원이 따로 만났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 함께 살펴보시죠. 손혜원 의원과 두 번 만난 보훈예우국장, 지난해 5월, 7월 의원회관을 또 찾아갔어요. 의원회관을 부른 거예요. 임모 보훈예우국장. 5월엔 손 의원 문의로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기밀 유출은 없었다.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기밀 유출은 없었다. 당사자가 있는데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괜찮느냐라는 의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엔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인 혜택 등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유추해보면 손혜원 의원이 5월에 이 심사위원장이죠. 이 사람 불러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결정되고 나선 받는 돈은 얼마냐. 그리고 물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네.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잘 아시죠? 손 의원 부친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심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손 의원 부친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공정할까요? 만약에 그냥 보고만 했다라는 게 지금 뭐 그 보훈처의 얘기지만 보고만 한 것이 과연 이 해당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보고만 한 것이 과연 이게 과연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이 부분은 손 의원이 부친이 아버지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면 이건 역시 또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지금 계속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고요. 과연 이게 그냥 보고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같이 심사를 받았던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손 의원의 동생. 예. 동생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미 6차례나 아버지가 이 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또다시 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또 인터뷰를 했군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심플하게 보면 조홍천 이게 논란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면 기다 아니다가 좀 맞붙어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가 심사 중인데 국회의원이 심사위원 불러다가 진행과정 보고하라. 내 상임위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이게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는 게 좀 그래도 낫지 않나? 그나마 아들보다 아버지가 낫다. 얘기 끝? 어쨌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겠죠. 예. 예. 정천 의원이 지금 이거 얘기가 좀 그래요. 같이 민주당 의원이라.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죠. 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좀 알 수가 없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1월 달에 국회 통해서 본인의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그 자료 요구를 하고 예. 2월 달에는 보훈처장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5월 달, 7월 달 계속 감사 심사위원장 격에 그 국장 담당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인들 그 압박을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손혜원 의원인데 상대는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시로 선정 과정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누가 강큰 사람이 이게 압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선정이 되면 100몇십만 원의 뭐 돈까지 받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프터 서비스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할 말씀이 없을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한 말씀 없는 게 아니고 자식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는 반드시 어긋나는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은 서두에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국회의원이 단순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앞서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독립유공자로 사실 선정이 되게 됐을 경우는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금액들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만약에 6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잣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다라면은 매달 국민이 내야 되는 나가지 않아야 되는 혈세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일컬어서 국고 손실이다라는 표현을 이 정부 들어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 이 정도가 됐으면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제대로 서울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왜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뭔가 손혜원 의원의 반론과 해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손혜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나 답변이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안 내놓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님, 손혜원 의원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추측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그냥 보도를 보면은 손혜원 의원실이 뭐 그런 요청을 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손혜원 의원이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실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했다면 사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 의미도 있지만 또 개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자격으로 했는데 그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한 것 자체를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심사 모든 그런 경과 자료를 다 내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 그동안 직전에 신청했을 때 안 된, 인정 안 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의미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요, 이제 그 거부된 경우에 그 이유를 회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회신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회신이 없었거나, 예. 아니면 그 거부된 이유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손혜원 의원이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언론을 상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